지금부터 제216차 hin명에서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아카데미는 정부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여러 바이오 헬스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광고도 없고요. 여러분의 성장에 관련되는 모든 컨텐츠를 분류를 해서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상시적으로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해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올리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써주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본 글로벌 시장의 개발 성공 요인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업무인데요. 기업 대표님들은 주로 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부류의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금에 관한 것, 즉 펀딩에 관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인력을 리크루트하고 기술 개발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진출, 마케팅, 또 기술 이전,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마케팅, 글로벌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계속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를 직접 실무를 하고 계신 바이오 마케팅 랩의 전병옥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병옥 소장님은 삼성전자 반도체 개발연구원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기술 마케팅 연구소 대표, 그 다음에 수석 좀 컨설턴트로서 바이오 마케팅 랩에서 소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런 성공 요인, 사례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한 1년 반, 2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바이오알코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특정 기업이 과연 해외로 진출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공 요인, 핵심 성공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립하는 방법들,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 서로 팀들끼리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더 정밀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 어떤 면들이 좀 보강이 돼야 과연 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성공, 더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헬스케어 혹은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 가장 큰 관심 분야 중에 하나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시장에 어떻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진입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과거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수요 혹은 시장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해외 시장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오히려 처음서부터 내 기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이 꼭 국내 시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관점, 목표서부터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CES라고 하는 글로벌 가전 전시회죠.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주로는 가전 전시회이기 때문에 전자 회사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삼성, 뭐 LG 이런 기업들이 혁신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매년 이맘때쯤 이제 언론에 소식이 실리기도 하는데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헬스케어 쪽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2024년도에 진출해가지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해외에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기부터 우리 기술을 해외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인증을 받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관계되시는 어떤 스타트업들을 개발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이 아닐까 싶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의열 대표님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바디텍 매드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세세한 내용들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기업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들이 과연 우리가 조금 더 이 기업의 현재까지의 성공 사례 아니면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좀 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 글로벌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프랙티스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례로 좀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실제로 저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 고객들 혹은 라이센싱 아웃을 하기 위한 바이어들을 좀 접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이런 스타트업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쭙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게 되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개발의 구체적인 포지션 혹은 목적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시장을 개발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꼭 그대로 본인이 목적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나의 기업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출 필요가 있고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꼭 요 매트릭스를 한번 먼저 점검해 보셔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기술이 기술 혁신의 측면, 기능의 어떤 새로움을 전달해주는 측면, 혹은 디자인에 관련돼 있어 새로움을 전달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것과 상당히 큰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차별화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이 기술은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 혹은 뭐 예를 들어 신약이라면 아주 환자의 규모가 큰 시장인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시장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이제 두 가지 X축, Y축 기준을 놓고 보고 과연 이 네 가지 사분면 중에서 내가 속해 있는 시장 개발의 목표 지점이 어디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먼저 좀 꼭 점검을 해보고 시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국내 시장을 개발하는 데 있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발하는 데 있어도 어떠한 점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때 큰 그림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면 글로벌 사업 비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거점 시장, 거점 국가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거점 국가에서 관련돼 있는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략들을 수립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면서 내용들을 좀 구성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꼭 목표 지점을 확인해 보고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전체 프레임워크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내가 기술 해외 시장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과연 내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과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인가, 혹은 국내 시장에서 먼저 충분한 인증을 받고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가, 혹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고 그 중에서 특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나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신다면 그때 이제 어떤 시장으로 진출하기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해외 시장 개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시장을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또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정보와 그리고 제한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내 시장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그대로 해외 시장에서도 따라가면서 최종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뭐 저희에게 그걸 의뢰하면 저희가 그 내용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경쟁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필요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확인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매력도, 우리가 거점 시장이라고 하는 것, 해외 시장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장인데 그 중에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현재는 그리고 미래는 그 내용들이 좀 달라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장의 매력도와 그리고 우리의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해 가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채워지면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한다, 말은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시장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목표 고객들이 우리에게 좀 더 우호적인 방식으로 구매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시장 활성화의 방식이 어떤 것이 될까? 홍보도 해야 될 거고요, 전시회도 나가봐야 될 거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뭐 샘플도 제공을 해야 될 거고, 인허가는 기본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쭉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설계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 모델, 그래서 어떻게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를 제공하고, 또 우리는 반대급부로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취득해서 이것을 교환하게 될까라고 하는 전반적인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시장 개발의 프레임워크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다들 머릿속에 부분적이긴 하시겠지만 이런 그림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시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분석들, 이런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어떤 시장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 시장 선택에 관련된 내용들이 먼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역량 있죠. 그래서 과연 원하는 시장, 우리가 목표로 했던 시장에 맞출 수 있는 맞춤형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나, 이런 우리의 성공 요인을 갖추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뭉쳐져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의 해외 시장 진출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미리 사전에 난 이것만 할 거야, 아니면 이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조금 더 열어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해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유연하게 좀 접근해 보는 것, 이것들이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채워지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한 답들을 가져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따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업 포지션, 그래서 정말 큰 규모의 시장 수요가 큰 그런 곳을 개척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차별화가 높은 수준의 차별화를 이룩할 수 있는가 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업 포지션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쭉 이제 관련돼서 과연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의 현지화 작업이 필요한가. 현지화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 노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되게 되는데 그런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현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검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삼아서 현지에 진출할 것인가 뭐 등등까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좀 어떤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 아니면 우리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직 결론 내리기 좀 이른 사항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숙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내부 역량들이 어떤 게 있나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케팅 측면에서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보다 낮은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 기업 인지도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뭐 사례에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헬스케어나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뭐 건강과 생명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미 뭐 당연히 인허가 측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제품들을 우선해서 구매 목록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갭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갭을 극복할 수 있는 마케팅 측면의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상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수립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물론 이제 시장 개발하시면서 이런 캔버스 모델을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처럼 어떠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 속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해답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가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글로벌 시장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금 몇 가지 내용들은 조금 우리가 변형해 가면서 글로벌 시장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블록을 가지고 있는 시장 개발 관련된 모델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가설을 세워보거나 아니면 시장에 가서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장 개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물어가면서 아니면 팀들끼리 회의해 가면서 혹은 시장에서 시장 관계자들, 고객들에게 물어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거점 시장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5-5 룰, 5 달성 뭐 이런 식으로 거점 시장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증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해 보면 5년 안에 어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5년 안에 목표로 했던 거점 시장에서 마켓 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더라. 혹은 충분한 수익률, 이익률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증적으로 많은 이제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어서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달성 목표를 거둘 수 있는 거점 시장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거점 시장을 결정할 때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 사례에서도 보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있는 것처럼 해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몇 개 한정돼서 시장들을 좀 점검해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제 학습이 되고 그리고 분석이 되고 전략이 수립되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 진출하는 진출 유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아세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합작회사나 혹은 뭐 직접 투자를 통해서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매트릭스를 채워 나가는 방법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채워 나가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앞에 이제 캔버스하고 이 매트릭스까지 같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외부의 분들과 혹은 특히나 이제 투자자에 계신 이제 속해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할 때 상당히 좀 가시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면 시장 개발과 관련된 로드맵들을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채워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기별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 지금 현재 기술 그리고 이 다음 기술, 이 다다음 기술 어느 정도 개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슨 제품, 어떤 서비스를 이 기술과 같이 엮어서 고객의 구매 상황을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고객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 굉장히 많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판매를 위해서, 세일즈를 위해서 유통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별로 쭉 관련된 로드맵을 작성하신다면 아마도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은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여러 가지 정보와 그다음에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지만 기업 특히 이제 우리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어떤 숙명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채워 나가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성공적인 시장 개발을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간단하게 핵심 정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사업 전략의 적합성을 꼭 먼저 살펴보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업 전략의 적합성, 시장이라든가 기술의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적합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가 세워지면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장 개발의 단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부 역량을 분석하면서 시장 개발 관련된 로드맵을 꼭 작성해서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내부의 팀원들이 길을 잃지 않고 이 로드맵을 쫓아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방편으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례를 통해서 과연 기존의 기업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는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례로 살펴볼 기업은 이 바디텍 매드라고 하는 체외 진단기기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설립한 지가 1998년에 설립하셨으니까 벌써 한 20년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기업의 위치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상장은 이제 스펙 상장으로 우회 상장을 하셨는데 2015년에 상장을 하셨고요.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 지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이제 한림대 유전공학과 교수님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베이스가 기업의 연고가 춘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업은 매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눈에 띄게 춘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이제 한림대 쪽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수도권으로 이사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남아서 지역 경제에도 개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신 거고 특히 한림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대학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왜 스타트업을 하게 되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직원들 혹은 우리 학생들이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훌륭한 우수한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춘천 지역이기 때문에 취직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뭔가 좀 기업을 세워서 우리 흡수하는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하는 그리고 그들의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어서 차린 회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이제 사업 개발 목표에 아주 훌륭하게 부합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분야들 중에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측면에서 기술을 개발해주는 경쟁력 측에서 특히 이제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들도 많이 갖추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이크로마라고 하는 이 브랜드 플랫폼이 아주 상당히 유명한데 이 아이크로마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서로 붙여가면서 혹은 서로 협업을 시키면서 링크를 시키면서 기술을 혹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모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관련된 기술들을 링크시켜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바디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아주 초기서부터 이런 플랫폼 기술들을 좀 기반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을 했고 뭐 우리 상황들을 보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활동을 이제 넓혀가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이런 기술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보시면 기업의 현재 상황들을 놓고 보면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이제 단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시기가 조금 더 특이한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그렇게 비즈니스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업을 저희가 눈여겨 보는 이유가 이 그래프 때문에 눈여겨 보고 있는 건데요. 해외 시장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 혹은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그래프는 매우 이상적입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이 기업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은 매우 미미하고요. 해외 시장에서 아주 놀랄만한 성과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아마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초창기서부터 우리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업 개발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상황 하에서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사업을 개발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초창기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런 식으로 한 시장에서 한 거점 시장에서 큰 성공을 기록하게 되면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잃지 않고 상당히 중국 시장 그 거점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 바디텍 매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은 꾸준하게 줄어들고요. 그와 비례해서 다른 시장들, 아시아라든가 유럽, 특히 이제 미국 이런 다양한 시장으로 매출의 비중을 확대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3년도 맨 오른쪽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시장 개발 상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과연 우리 스타트업들 중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충분히 성공을 거뒀던 거점 시장을 유지하면서 아마 매출적으로는 유지될 텐데 그런 곳들에 대해서 시장 개발 노력들을 강화하면서 다른 시장으로 꾸준하게 확대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싶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디텍 매드는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만 놓고 봐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발한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렇게 해외 시장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개발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시장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캔버스를 일단은 우리가 한번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만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목표 시장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그리고 이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까, 이것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은 초창기에 국내 시장을 이렇게 쭉 개발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해외 시장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로 중국 시장에서 매우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과연 그럼 그 당시에 이 체외 진단기기들에 있어 어떻게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바디텍 매드와 같은 해외 기업이 과연 진출하기에 어떤 환경들을 좀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몇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출나게 눈에 띄는 게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준에서 보면 응급의료실, 진단의학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급진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일단 급진과에 들려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치료를 받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뭐 응급 의료실에 가면 그때 이제 응급 의료 담당 선생님들이 여기에 가서 먼저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이 진단을 받아보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뭉쳐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의 의료 시설 대비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급진과가 수용해야 될 자기의 수용 능력 대비 환자가 너무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누적해서 문제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속 시원하게 풀리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제 급진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의 정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어떠한 진단 방법, 진단 기기 등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좀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이제 무르익었는데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고가의 아주 큰 장비들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이런 장비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장비들을 쓰시면 더 정확하고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한 반면 우리 바디텍 매드와 같은 기업들은 우리 제품은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제공한 장비들만큼의 그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관련되어 있는 최소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가치 제안을 하면서 시장을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바디텍 매드의 성공 사례를 매출 상황을 봤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이 이루어지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더 수용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바디텍 매드 쪽에서 더 유리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나? 솔루션 자체가 조금 더 정밀해지고
그리고 현지에 맞게 현지화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기존 장비 대비 훨씬 간편한 이런 그리고 빠르고 간편한 이런 진단 결과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중국의 시장이 의료 유통 사항들을 좀 개선하면서 우리 그 의료 기기 혹은 신약 제품들 관련해서 유통하는 것들이 조금 더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단순화되는 상황들이 실질적으로는 해외 기업들, 해외 제공 바디텍 메드 같은 해외 제공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시장 상황이 흘러갈 수 있었는데, 그때 바디텍 메드는 아주 과감하게 현지화하는, 그래서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합작사를 만들고 그리고 유통 관련에 있는 라이센스를 맺고 하면서 빠르게 현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자칫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키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더 개발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화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변화 상황에 늦지 않게 제때에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게 바디텍 메드의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성공 요인이 뭐냐라고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변동되는 것과 발맞춰서 최적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지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재빠르게 제거해가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배워야 될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학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중국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 미국, 남미, 다른 아시아 지역 이런 쪽으로 전달해 가서 진행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학습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현지화하는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개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역량이 쌓였고, 그런 역량이 쌓인 것의 일환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을 하나 인수하면서 그 인수한 기업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다시 개척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해외 시장을 다각화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기울이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매우 성공적으로 현재까지는 관련된 상황들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바디텍 메드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해외 시장을 진출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몇 개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부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업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쏟아 부으면서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 대표님이라든가 혹은 관계되신 분들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춘천이라고 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관련된 기업을 개발하는 상황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좀 먼저 개척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까 중국 상황도 잠깐 제가 길게 어떤 규제의 변화 사항들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규제가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로 인해서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시에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 충분한 프로젝트를 맺으면서 관계된 내용들 신뢰도를 쌓고 투자를 하고 인적 교환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지화하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충분한 정도의 네트워크를 처음서부터 빌드업해 나가면서 네트워크 속에서 현지화하는 이런 노력들 같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바디텍 매드처럼 우리 아까 이제 매출 현황들 보신 것처럼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매출을 가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강소 기업이기도 하고 강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상황들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바디텍 매드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상황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성공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압축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바디텍 매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사점이 많네요. 바디텍 매드는. 네. 근데 이제 바디텍 매드도 보니까 아시아, 중국, 유럽, 뭐 중남미, 기타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을 쭉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국가마다 약간씩 그 전략이랄까, 시장 개발 전략 또는 전술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 타겟하고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두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바디텍 매드 케이스만 저희가 놓고 보면 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중국서부터 개발을 해서 그 거점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방단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거점 시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 시장을 가지고 진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시장의 수용성이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 어딘가, 국가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권역별로 놓고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역량 대비 시장의 수용성을 서로 저울질해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장의 수용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진출했고 그게 이제 맞아떨어져서 그렇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거점 국가를 만들어서 먼저 선점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스타디를 해가면서 찾아내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물론 뭐 한꺼번에 많은 국가들을 다 공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스타트업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내부적인 어떤 자원은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어느 하나가 잘 거점 국가가 잘 형성이 되면 그 바로바로 이제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레버리지 삼아서 건너로 가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 목표 국가 타겟 국가에 이제 맞게 하려면 그 나라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 현지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지화 작업 그런 거는 어떻게 염두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비용 부분은 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이 바디텍 매드 사례를 들여다보면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슬라이드에서는 길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바디텍 매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만들어가지고 국가별로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이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생산도 한국에서 일괄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유통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제품의 소구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 상황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 기업들과는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 합작 회사를 세우든 파트너십을 세우든 유통 기업들과는 현지화해서 그 현지 상황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유통 기업들과는 이제 현지화해서 같이 진행을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잘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그 중국 지역 혹은 미국 지역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생산 기지도 추후에는 만들게 되고 아니면 이제 유통망을 구축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 있는 대형 유통점도 바티텍 매드 입장에서 봤더니 대형 유통점이라고 하지만 실제 중국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 대략 2개 혹은 3개 정도의 권역만 차지하는 정도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네트워킹을 잘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현지의 중요한 파트너들과 현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현지 고객하거나 고객이라든가 이해 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또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뭐 우리 최희열 대표님, 바티텍 매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이제 지역에서 다 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전파하시면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 그렇게 대처할 수는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할 수 있는 지역 조직들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해서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 내부의 조직이 됐던 혹은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든 조직이 됐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들을 잘 활용해서 현지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은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그걸 운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 CEO께서 굉장히 많은 발품을 팔고 계시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안착이 되면 좀 관련된 내용들은 풀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업 운영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연구를 스타트로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많은 CEO님들께서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마케팅 같아요. 마케팅은 참 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전병혁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216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